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과 함께 이 부분 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그냥 미국 증시 너무 부럽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요즘 네. 하루하루예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뭐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미국 증시 될까요? 오르는 것보다 네. 제가 운영하는 쪽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운영하는 수익률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네.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좀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인데 네. 어떻게 지금 뭐 투자 포트폴리오 갖고도 수익률이 그만큼 날지 오늘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미국 질문을 증시가 하시죠. 이제 네. 강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일단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본부장님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레드 스윕이라고 해서 뭐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제 상하 의원 모두 이제 차지했기 때문에 요 긍정적인 요소가 이제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추석 전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 현금 소진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대선이 있기 전에 현금 소진 만약에 못 하셨으면 현금 소진을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추석 전후로서 미국 증시의 오름폭이 뭐 놀랍습니다. 그리고 좀 집중 투자를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AI 관련된 투자를 하셨으면 뭐 거의 한 몇 년 수익률 날 것이 거의 2달 만에 났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 테이블 나오는 게 이제 레드 스윕, 그러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 다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트럼프화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메리카 온리, 네. 미국만을 우선주의? 위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책들이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변화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하원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에 한 주 동안만 뭐 오름폭을 보시면 S&P 500이 거의 뭐 5%, 나스닥은 6% 가까이 한 주의 움직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러셀 2000이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한 주 만에 8% 오르면서 연초 대비해서 18%,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한 주 만에 올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시장은 앞으로의 어떤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대선 있는 날 그 다음 날에 시장이 오르면은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상당히 오름폭이 높았다. 지금 통상이요? 보시면 이제 진한 그 파란색이 당일 다음 날이고요. 당선 다음 날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파란색 선 전체가 이제 2주 동안 오름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최대 2주 정도는 계속 오를 수 있을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봤었을 때 보통 이제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대선 결과가 있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취임식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입니다. 계속 상승 추세를 과거의 역사상 보여주죠. 지금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변동성이 좀 심했지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내년 2월까지 지수가 뭐 저 차트로 보면은 최소 5%는 더 올라줄 수 있다. 뭐 이런 모습인 것이고요.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내년 뭐 6월 달까지 어떤 일정 부분에 좀 숨고르기, 쉬어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또 굉장히 강한 장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요게 지금 이제 현재 전체 과거의 평균치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팔지 말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정치적인 요소도 있지만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지금 3분기 실적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예상치보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도 2025년에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올해도 9%나 증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또 15%나 증가를 한답니다. 15%.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이익이 늘고 있는 기간 동안에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랠리를 나는 못 누렸네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데이터로 좀 방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유 본부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고 투자 심리가 참 무섭잖아요. 그런 네. 거 봤을 때 미국에 대한 강한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반영이 돼 있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왜 2, 4분기, 3, 4분기가 굉장히 좋았냐면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았어요. 2, 4분기의 GDP 성장률 뭐 거의 3%대, 또 3, 4분기의 경제 성장률 2.8%대. 근데 그 2.8%가 그 전에 1년 전에 또 2점 몇 프로 거의 3% 가까이 오른 거에 또 2.8%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다.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3분기,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또 4, 4분기에 대한 숫자도 여기 나와 있듯이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치는 2.5%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숫자에 또 2.5%입니다. 예, 여기에 뉴욕 페드는 조금 낮은데요. 그래도 2%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골디락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고용시장이 좀 식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상승할 수 있겠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확대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어요. 저 숫자를 보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저거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거나 아니면 해소가 됐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전체의 은행권의 예대율이 겨우 70%대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나라는 110%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7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제 미 연준도 있고 또 트럼프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대출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현재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3%대 중반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앞으로 1년, 2년 10%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2%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계속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최소 2%대니까 좀 부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는 겹쳐 있겠지만 북장을 잡고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미국 시장에 먹을거리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고요. 네.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살찔 수 있는 방법을 네. 좀 대방출해 주십시오, 노하우를. 예. 네, 뭐 지금 계속해서 1년 반, 2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네. 연초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채권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금리가 쉽게 잘 떨어지질 않아요. 쉽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 안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천천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금리가 10%에서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럼 채권 사도 되죠. 예. 왜냐하면 연수익률 10%가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10년 국채 금리가 4%대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4%의 수익밖에 못 내는 겁니다. 4%의 수익 가지고는 인플레이션 2% 시대에 만족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 쪽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왜 미국이 대단하냐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정부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좀 높게 유지가 되는데 지금 노란색 선을 보시면은 저게 그 비금융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부채를 순이익 대비에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졌죠.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지기 때는 엄청나게 높았다가 지금 이제 500%대로 확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채를 5년만 돈을 벌면 다 갚는다는 얘기예요. 예.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저 차트가 뭐냐면 애플의 10년 채권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 0이다. 무슨 얘기냐? 미국의 애플은 미국 국채보다도 차이가 더 없네요. 매력이 있을 정도까지 본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정말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죠. 미국의 지금 개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들고 가고 계속 투자를 하는지를 보시면 지금 역대 최고치인 거의 5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파란색 선인데요. 저게 계속 보면 차트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요.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부채를 보시고 현금을 보시면 약 20% 미만이거든요. 10에서 15%에서 20% 사이. 그러니까 저 숫자가 10%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까지 전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주식 비중을 높일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애플 같은 기업, 뭐 엔비디아 등등 이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낮고 펀더멘탈은 좋고 수익성은 좋고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맞아요. 예. 단 한 가지.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면서 그러면 왜 금은 자꾸 주가가 가격이 올라가느냐. 예. 지금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발 영향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왜? 중국의 펀더멘탈이 워낙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지 어떤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중국 쪽의 수요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금보다는 여전히 미국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야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I 산업 때문에 포트폴리오 수익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수익률이 높은 산업군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일단 AI 산업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맞아요. 거의 뭐 저는 지금 AI 산업에 거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3분의 2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말 오랜만에 1995년에서 2000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인터넷 사이클, 거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빠르게 상승하던 그런 구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지금 이 AI 사이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보시면 저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던 95년부터 2000년, 이게 다시 한번 리피트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했던 것이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급격한 상승을 연간 2.4%씩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GDP 성장률이 2% 정도가 나온다라고 치면 절반 이상, 높게는 거의 3분의 2까지도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국가별로 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 전 세계로 따지면 50%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 돼 있죠? 전체의 75%를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투자하자. 거의 뭐 대형 기술주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구소련이 망하기 전에 미국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약 65%까지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이 50%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65%까지 가려면 미국 증시만 50% 오르면 돼요. 미국 증시만 50% 오르면 네, 다른 국가들은 하나도 안 오르고. 근데 지금 미국만이 이 AI 수혜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다. 하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면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10년짜리였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중간에 2009년 저게 IoT 사이클입니다. 인터넷 온 띵. 예, 그게 11년짜리입니다.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주 옛날 시작부터 계산했을 때 이제 겨우 4년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저게 얼마나 갈지를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이쪽에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업종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부분이 이건데,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 AI와 연결되어 있는 IT 업종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거의 3분의 2를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전기차나 뭐 전기차 부품, 뭐 신재생 에너지, 로봇 산업 또는 뭐 그 우주 항공,
등등 이게 다 AI와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업종들 그리고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까지 더해서 그냥 전체 포트폴리오 80% 투자하자. 80%로 예, 주식 비중 늘리고 예, 예, 예. 가치주를 자꾸 보시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 아니다. 예. 지금은 다시 또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좀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뭐 요즘 뭐 미국 증시 불장이고 종목들도 워낙 크게 가파르게 올라서 국내 시장하고 약간 비교는 되는데 어찌됐건 지금 뭘 고를까 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에 막 마음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대부분 그런 마음이 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공화가 되는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비싸긴 하거든요. 예, 전체 그래서 시장 약간 자체. 머뭇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성장이 둔화했고 성장이 없다면은 이게 비싼데 그게 아니라 아까 EPS가 내년도에 15% 는다. 여기에 이제 AI 산업이 들어온다. AI 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라고 다 물어보면요. 연간 40에서 50%입니다. 그것도 내년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까지 계속해서 2028년까지 네. 연간 40에서 50%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트럼프와 해리스의 수혜 업종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다들 막 이거냐 저거냐 많이 얘기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AI예요. 그래서 이 산업만큼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부양할 거다. 여기에 또 아까 사진이 올라왔던데 예, 트럼프와 같이 그 개표를 보고 있던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형적인 AI 산업의 어쨌든 선두주자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이 정책을 펴면서 미국의 AI 산업을 전략화하고 또 경쟁력을 높이고 앞으로 미국의 어떤 부를 가져다 줄지는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미국 쪽에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안타까운 부분은 만약에 이 트럼프가 관세를 60% 중국 때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10% 20% 때리면 이 관세가 지금 3.1%에서 거의 뭐 17%로 폭등한다. 네, 공약대로 하면. 예,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공장이 있고 또 미국 쪽과의 연관성을 높여가고 또 트럼프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했었을 때 충분히 우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은 미국의 AI 산업과 미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갸우뚱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확실하다라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 리스크가 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AI 산업이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으로 투심이 앞으로도 쏠릴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는 잘 못 따라가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얘기를 꺼리는 부분이 제가 뭐 레커멘데이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어쨌든 간에 미국의 소비 시장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AI 시장이 좋을 거고 AI와 연결되어 있는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좋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과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업종, 기업 뭐 등등. 그래서 뭐 최근에 보니까 또 우주항공, 그죠? 네. 로켓랩이라든지 스페이스X에 뭔가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뭐 탄력이 좀 생겼던 것 같고 또 테슬라의 전기차가 계속 뭐 활성화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배터리 넣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또 뭐 반도체 당연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인프라를 까는 거를 하고 있으면 SK 하이닉스 또 뭐 호플리 예, 삼성전자도 HBM을 그 납품하는 그런 계기가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져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 요즘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오히려 중국을 쫓아가지 미국을 쫓아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뭐 오늘도 신저가 기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종목을 골라보자면 미국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한국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드 랠리 수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오늘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어찌됐건 지금 증시 지수로는 봤을 때 금투세 효과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 경제가 뭐 심각한 가계부채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거에 주안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거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꾸 그 섣부른 기대는 만들지 마십시오.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 또는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보다 급격하게 더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고 부동산 투자를 늘리신다든지 뭐 그 원화 관련돼서 원화 절상 관련주를 산다든지 채권 금리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면서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전략은 좀 될 수 있으면 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중국 시장과 중국의 펀더멘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관성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저희는 앞으로 달러가 계속 절하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환율이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절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또 우리나라의 금리가 추가로 떨어지기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가능한 만큼 달러 자산을 확보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시장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경제 이슈, 데이터 이런 분석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 트렌드 이런 거를 따라가고 보다 확신이 있는 섹터에 차라리 집중해서 투자하자. 그리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 전략 잘 참고해서 투자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자주 모셔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대담한 대담 시간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